열심히 하고 계시죠? 네. 자, 오늘은요, 부동산 뉴스, 부동산 관련 소식은 아니고요. 간단하게 생각나는 대로 향후 경기 전망, 그리고 현재 제 채널의 구독자 대부분이 이미 투자를 감행했거나 투기 성향이 높으신 분들이죠. 그래서 그 대부분이 40대 이상이신 분 같습니다. 그래서 향후 부동산 전망, 세계 경제 전망, 그리고 남은 인생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한번 제 생각 간단히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부동산 투자를 앞으로 어떻게 이어나갈 것인지도 고민 좀 많이 해보는 요즘의 시즌이죠. 왜냐하면 여기저기 US 미디어라든가 대부분 매스컴에서 부동산이 본격적으로 침체기에 들어섰고 전 세계 경제가 버블이 꺼지면서 침체기를 겪을 것이다. 이런 전망들이 대세인 상황이기 때문이죠. 여기에는 뭐 전문가 아니더라도 나빠질 것이다. 안 좋아질 것이다. 이런 부정적 전망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내놔도 욕을 안 먹을 정도로 이미 대세가 된 의견인 것 같아요.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이 보기에도 세계 부동산 전망, 우리나라 부동산 전망 앞으로 계속 부정적이고 침체, 버블이 꺼지면서 계속 가격이 하락할 것 같습니까? 자, 오늘 말하려고 하는 것은 솔직히 그 주제는 아닙니다. 제가 올해 세금을 여러 가지 내면서 뭐 종합소득세, 재산세, 종부세 여러 가지 세금을 내면서 느낀 점이 뭐냐면 향후 이제 60살, 70살 되면 어떤 전략을 취해야 될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됐습니다. 결론은 뭐냐면요, 저는 기초수급자, 옛날 말 나이 드신 분들은 아시죠? 영세민이 되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너무 웃기죠? 현금 흐름을 강조하던 때는 또 언제고 또 기초수급자가 되겠다, 영세민이 되겠다 하니까 약간 좀 식겁하실 것 같은데요. 야, 지금 현재 윤석열 정부가 이런 식의 스탠스를 계속 유지하게 되면 부동산에서 큰 변화는 없지 않을까. 그리고 러시아 전쟁이 지금 당장 끝나지 않으면 막 1년 정도 더 지속이 된다. 그러면 이미 바뀐 윤석열 정부의 하에 경제라든가 부동산 전망은 크게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제가 좋게 보는 것은 러시아 전쟁이 끝나고 나서 3기 신도시 직전까지, 그때까지는 부동산 경기가 상당히 저는 긍정적이고 좋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거든요. 왜냐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까지는 공급이 그렇게 많이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전쟁이 언제 끝나느냐에 따라서 향후 부동산이라든가 세계 경제 흐름이 많이 바뀌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현재 전쟁이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IMF 같은 데서도 뭐 한국의 경제 전망, 뭐 전 세계 경제 성장률 전망을 계속해서 조정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으로 낮추고 있고, 만약 이런 기조가 장기적으로 유지가 된다면 이미 40대, 50대인 분들은 나름대로 모종의 준비를 해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부동산 때문에 정권 교체가 됐는데 만약에 윤석열 정부와 현재의 부동산 정책 기조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된다면 다음 정부, 그러니까 2027년도 정부는 민주당에게 넘어갈 것이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다음 정부의 대통령은 거의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거든요. 그러면 제가 현재 윤석열 정부 하에서 내고 있는 세금이라든가 부동산에 부담되고 있는 과중한 여러 가지 규제 이런 것 때문에 너무 힘든데 만약에 민주당 정부로 넘어가게 되면 각종 세금은 더 과중해지고 규제는 더욱 거세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이런 부동산이나 아파트 같은 것을 공공재 개념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규제라든가 세금이 혹독해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이 부자가 될 자신이 없으면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되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아주 좋다. 이 말씀을 한번 드려보려고 합니다. 상당히 좀 극단적이긴 하지만요. 현재 국민연금 같은 경우도 말이죠. 현재 30대, 40대 같은 경우는 뭐 30년, 40년 후에
이 국민연금을 받으리라는 보장이 거의 없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거의 소진이 되고 국민연금이 탕진이 될 거라고 봐요. 그리고 일반 국민연금 말고 사학연금이라든가 군인연금 뭐 이런 거는 공무원연금은 국가에서 강제 지급 의무를 지고 있습니다. 국가가 강제적으로 연금을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이런 공무원이 아닌 사학연금이 아닌 일반 국민들의 연금은 재정 상황에 따라 연금을 줘도 되고 안 줘도 되고 현재 이렇게 법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65세가 되면 연금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적밋빛 미래를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것 같은데 연금을 못 받을 가능성도 있다. 연금이 고갈이 돼버리면 국가는 고갈이 되면 지급 의무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연금만을 믿고 미래를 설계하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 이렇게 좀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나라는 말이죠. 사회보장제도를 계속 복지제도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뭐 노령연금도 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늘린다고 하지 않습니까? 40만원으로 늘리게 되면 국민연금 평균 수급보다 더 많이 주는 거야. 그래서 연금 내는 사람이 바보가 됐다. 뭐 이런 평가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 생각은 완벽하게 크게 부자가 될 거 아니면 어정쩡하게 사실 거면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되라.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 전략도 그렇습니다. 2030년께 정도 되면 3기 신도시가 들어서게 됐고 2035년 정도 되게 되면 제가 보기에는 현재 인구 정책이 큰 획기적인 대책이었으면 인구의 변화도 비로소 눈에 가시적인 변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제 전략은 뭐냐? 2030년 3기 신도시라는 대량의 아파트 부동산 공급이 있기 전에 모든 아파트를 팔고 그것을 현금화한 다음에 그것을 마늘밭에 묻어두고 제 수중에는 제 명의로 된 재산은 하나도 없고 그래서 돈도 없는 그런 늙은이가 되는 것이죠. 그러면 근로 능력도 없는 것이고 재산도 없는 것이기 때문에 기초수급자 자격을 취득해 가지고 영구 임대주택 있잖아요. 요즘엔 뉴스에 가끔 보면 임대주택인데 지하주차장에 외제차, 고급차들이 즐비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미 부자들, 사악하고 영민한 부자들은 이런 전략을 취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하주차장 보면 외제차들이 그렇게 많은데 이런 영구 임대주택에 월 10만원도 안 하는 이런 월세 방에 들어가기가 상당히 쉽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런 곳에 들어간단 말이야. 어떻게 들어갔을까? 요즘에 저는 그런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그 의료보험제도도 잘 돼 있어요. 공적 부조죠. 자신이 어떤 부담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의료비를 뭐 99% 부담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료 혜택도 공짜로 받을 수 있습니다. 가난하면. 따라서 어정쩡하게 사실 분들은 아예 모든 재산을 처분을 하시고 현금화한 다음에 가난하게 사시기를 제가 아이디어를 제공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그럴 거예요. 제가 만약에 부동산 정책이라든가 정부가 계속해서 적대적으로 이런 투자자들에게 그리고 가진 자들에게 적대적으로 나온다 그러면 다 팔아치우고 현금화한 다음에 마늘밭에 묻은 다음에 기초수급자 돼가지고 국가의 혜택을 받겠다. 현재 그런 전략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정쩡하게 중간 서민으로 살 거면 아마 피곤해서 못 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노인이 돼서도 자산을 일궈서 현금 흐름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는 그런 자산을 구축하지 못할 거면 차라리 모든 부동산을 팔아치우고 현금화를 하시라. 그리고 마늘밭에 묻어버리고 의료 혜택, 의료 수급자, 그 다음에 기초연금 수급자가 이것을 구청에 신청하고 수급자가 돼서 국가로부터 생활지원비 받고 영구 임대주택 지원받고 노령연금 지원받고 그리고 주기적으로 쓰레기봉투 20리터짜리 봉투 받고 그리고 각 연말이라든가 지원금 그 다음에 지원품 이런 혜택도 받고 우리나라 복지 혜택이 참 잘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부라도 계속해서 점점점 더 풍족하게 해줄 거기 때문에
어정쩡하게 사실 거면 차라리 기초수급자가 되라. 이제 그렇게 한번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현재 40대, 50대 되신 분들은 여러 가지 생각이 많으실 건데요. 앞으로 부동산 정책이 크게 변화가 없다. 그리고 세금이 계속 가속화돼서 가중되게 붙는다. 그러면 좀 생각을 달리 하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영구임대주택에 요즘에는 이제 외제차도 규제를 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뭐 친척 이름으로 등록을 한다든가 뭐 차명으로 등록을 한다든가 방법은 많겠죠. 하여튼간 이런 구멍을 잘 활용하셔야 된다. 세금으로 다 뜯기고 세금 내느라고 올해 한 해 상당히 좀 고통스러웠는데 여러 가지 생각을 하게 되는 근자의 상황인 것 같습니다. 물론 러시아가 잘 끝나서 소비 심리가 다시 회복되기를 바라는데요. 현재 이 상황이면 정권이 교체되고 다시 한번 이재명의 부동산 규제책이 다시 한번 가속화되지 않을까 하는 약간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은요, 미주알, 고주알 생각나는 대로 말씀드려봤는데요. 나이 드신 분들은 부자가 되지 못할 거면 기초수급자, 영세민이 되라. 그게 오늘 제가 하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혜택이 엄청 많더라고요. 네, 부동산 공부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